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계기에 이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 로이터 통신 인터뷰를 통해서 말이죠. 이 러시아 푸틴에 대해서 강경한 경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는 말이죠. 이재명이가 이제 소환이 임박해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제 며칠 날 소환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날짜를 조율 중에 있다. 여기까지는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는 과연 누가 수사하겠느냐. 요것이 이제 또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수원지검에서 말이죠. 지금 난리가 나 있지 않습니까? 왜냐? 박상용 부부장 검사, 대북 송금 사건 수사한 이 박상용 검사를 탄핵으로 지목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미 여러 차례 입장문을 냈고, 그리고 수원지검이 제일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왜? 중앙지검은 너무나 세니까 제대로 이제 반발을 못해. 만만한 게 수원지검이에요. 그래서 대북 송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공세를 취한 것이 바로 수원지검입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민주당의 검찰 독재 이 탄압대책위원회인가요? 여기 이름도 더럽게 길어요. 여기에서 여러 차례 항의 방문을 하고 말이죠. 총선이 끝나고 나서 한 50여 명의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가서 성토한 검찰이 바로 수원지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원지검도 더 열불이 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말이죠. 시기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검찰에서는 무슨 소리야. 그냥 통상적인 수사에 불과해. 딱 요렇게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야죠. 자, 누가 보더라도 이거 특검 탄핵하니까 지금 열받았구나. 이거 제대로 딱 칼을 들이대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게 칼잡이 과연 누구일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요 담당 검사들 우선 실무검사, 그 다음에는 이제 부장검사, 그 위에 차장검사, 그 다음에 수원지검장, 요 4명의 성향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지금 개딸들 난리가 났고요. 민주당도 난리가 났어요. 이재명이 당연하죠. 이재명이 치졸하다, 보복수사다. 요렇게 이제 오늘 아침에 위증 재판에 참석할 때 얘기했는데, 요게 일종의 말이죠. 개딸 민주당에게 맞으면 특명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희들도 다 들고 일어나라. 그래서 지금 제명인의 마을 그리고 민주당 게시판이 난리가 나 있다고 합니다. 검찰 욕하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에 대해서만 욕하느냐? 아니오시답니다. 자, 최장병 특검법에 대해서 기권표를 던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곽상은 변호사. 이번 이제 종로에서 그야말로 봉화마을 친노 지지를 안 받으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친문은 제거했지만은 친노는 살려줄 때 곽상은이를 살려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배지를 달았는데 최상범 사건에 관해서 기권을 하니까 개딸들이 일제히 탈당 공격까지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서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김여정이가 나와서 러시아를 끼고 현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문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남북관계도 말이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여야 관계 못지않게 굉장히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이 경화되고 있다. 악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맨 먼저, 자, 윤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에서 얘기한 이 푸틴에 대한 경고문, 요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 러시아는 결국 자신한테 남북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잘 판단하라. 딱 직격탄을 날렸어요. 예, 그리고 러시아하고 북한 간의 군사협력은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 안보에 대한 결정적 위협이자 심각한 도전이다. 왜 여기서 유럽 평화를 얘기했냐면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는 계기에 가진 인터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을 얘기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윤 대통령은 북러 간의 이번에 군사협력, 이거는 불법이다. 자, 그래서 러시아가 이 행동을 똑바로 하라.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명백한 국제사의 민폐가 되고 있다.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이죠. 이 한러관계 형배라고 하는 것은 오롯이 러시아의 태도에 달려있다. 러시아가 계속해서 의연 결의안을 어기는 거, 대북제재, 이것은 한러관계에 명백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온 러시아가 불법적인 군사협력에 관여하고 있고,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군사경제 협력 제공에 대한 우려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북한과 러시아 간에는 우크라이나에 대응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지금 이미 발표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상 무기를 지원하느냐 마느냐는 오로지 러시아에 달려있다. 예,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게 이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우크라이나 지원 내역은 무기거래, 군사기술 이전, 전략물자 지원과 같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의 수준과 내용을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상호주의 입장에서 우리가 담겠다. 이런 얘기는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올 9월에 서울에서요. 우리 이제 국가정보원이 주대하는 사이버 방어훈련이 있는데 이 사이버 방어훈련에 나토 동맹국을 초청해서 나토와의 협력을 갖다가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 이 얘기는요. 나토의 존재 의미는 바로 러시아 견제 압박, 이 응징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토하고 사이버 훈련을 강화하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일종의 러시아에 대한 이 견제고, 이 경고성 발언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사방간에서 이거 트럼프가 될 거 아닌가? 이런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요거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이 어떻게 변하겠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이 답변을 거부했다. 이렇게 로이터 통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감한 현안이 되겠죠. 더군다나 이제 현직 대통령이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면 그 자체가 말꼬리를 잡힐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는 지금 그러지 않아도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 친교 관계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이든한테 자칫 잘못하면 또 오해를 줄 수 있고, 트럼프가 또 될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트럼프가 들어보니까 이거 아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트럼프가 또 보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디클라인했다, 거부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뭐 아주 잘한 것이죠. 대신에 윤 대통령은요, 이 한미동맹은 지난 70여 년 동안 미국 내에서도 초당적인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해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굳건하게 유지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인터뷰 기사에 이용되지는 않았지만은 대통령실은요, 별도로 우리 한국의 핵무장에 관해서 윤 대통령의 서면 답변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기사는 안 됐고 대통령실에서 별도로 브리핑을 한 거예요. 이 김수경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 자체 핵무장 이런 요구들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해법은 한미 확장 억제 체제를 확고히 구축하는 것이다. 뭐 이거는 기존의 정부의 불변의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 워싱턴 선언하고 이후에,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 최초로 한미 3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합의를 한 내용,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한미동맹은 핵협의그룹 NCG, 이 그룹을 통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제력과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핵협의그룹을 통해서 우리 정부 입장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반영시키고, 실질적으로는 대북 억제력 행사, 핵 억제력 행사에 우리 군의 입장, 그러니까 정책 결정 과정에서부터 반영한다.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대응하는 것이 충분하다. 이렇게 밝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번 말이죠. 8일에서 11일 사이에 지금 이제 미국을 방문하는데 8일, 9일은 하와이를 방문해서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찾고요. 그리고 11일 이틀간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강하게 북러 관계의 쐐기를 받고 나섰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김여정이가 우리 국내, 특히 말이죠. 지금 국내 상황이 굉장히 어지럽잖아요. 더군다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지금 130만에 육박하고 있을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탄핵 압박이 지금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여론이 아니라 개딸 여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딸 여론. 요거를 빌미로 해서 지금 윤 대통령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법사위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종합한 다음에 정부로 넘어오고, 그러면 정부가 입장을 정하도록 돼 있는 게 국회 탄핵제도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요걸 노리고 개딸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요걸 받아서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 민주당 내 탄핵 세력, 그리고 이제 제야의 탄핵 세력은 종북 좌파들이 거기에 전부 다 연계돼 있고, 요 종북 좌파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탄핵 투쟁에 나서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논리적으로 보면. 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맞아요. 왜 뭘로 맞다고 제가 단정을 하느냐?
김여정이가 오늘 나와서 노골적으로 지금 느닷없이 탄핵 청원을 꺼내서 지금 비판 성명을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은요, 우선 지금 이제 우리가 9.19 군사합의를 전면 무효화시키면서 6년 만에 육상 그리고 해상 적격적에서 포 사격을 재개했지 않습니까? 요기에 관해서 이거는 자살적 객기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탄핵 소추안까지 언급하면서 대남 공격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 도발을 위한 명분까지 축적하려고 지금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명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이제 북한과 러시아는 이번에 이 동맹신협약 여기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핵 무력을 쓸 수 있다. 이런 협박까지 하고 있는 게 김여정 성명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니까 윤 대통령은 말이죠. 요 관영 매체를 통한 이 담화가 나오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를 해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번에 러시아에 대한 경고의 이런 이 발언은 상당히 시기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여정이가 말이죠. 이런 포사격 훈련을 갖다가 일일이 언급하면서 지금 자기네가 그러니까 이제 이 조선반도와 주변에는 미국과 적대들의 전쟁 연습 소독 그리고 각종 첨단 무장 장비들이 연이어서 투입돼가지고 전쟁 에너지가 과잉 축소되고 폭발 직전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자기네가 이제 도발하는 이 정당성을 찾는 명분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이죠. 이런 포사격 훈련은 물론이고 최근에 한미일 간의 다영역연합훈련인 프리덤 엣지 훈련까지 비판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이 훈련에 루스벨트 핵 항모가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자, 그러면서 말이죠. 또 이 탄핵 소추안이 100만 원 넘었다. 이거를 직접적으로 인용하면서 지금 최악의 집권기에 몰리운 윤석열과 그 패당은 정세격과의 공간에서 비상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는 자가 대한민국 운명을 칠성판에 올려놨다는 사실, 고문도구에 올려놨다는 사실을 이제는 누구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탄핵에 만약은 이 기름을 칠하는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 통일부에서 즉각적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내는 거예요. 북한이 우리 국가 원수를 비난하는 등 내정에 간섭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국론 분열을 꾀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결코 통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김여정이 같이 이 대목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바로 뭐냐? 김여정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전쟁광들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선전포고로 되는 행동을 감행했다고 우리 기준에 따라서 판단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선전포고를 했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북한 지휘들이 판단하면 자기네가 공화국 헌법이 우리 무장력에 부여한 사명과 임무는 지체 없이 수행될 것이다. 여기서 무장력은 핵무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핵무력정책법 1조 2항.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핵무력이 말이죠. 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전쟁 억제가 실패하는 경우는 적대 세력의 침략과 공격을 격퇴하고 전쟁의 결정적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작전적 사명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무력을 쓰겠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고 최근에 북러 간의 신조약 이 3조 이게 뭐냐면은요. 요게 말하자면 러시아의 군사적인 지원 요거를 명시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 얘기는 결국은 이 무력 침략 행위로 자기네가 간주할 경우 이건 북한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핵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우욕적 발언으로 이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반도 위기 상황을 말이죠. 북한이 상당히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 얘기는 그만큼 북한 체제의 안정성이 훼손이 심하다. 이거의 반증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본격적으로 이재명이 소환, 그러니까 말이죠. 이재명 부부 소환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김혜경과 이재명이. 그런데 이 사건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배소연이가 이미 유죄 판결 받았어요. 그리고 김혜경이 불구속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재명 부부, 지금 이미 배임과 국고손실죄 거의 4억 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중범죄 중에 중범죄. 따라서 이거는요, 제가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이화영이가 유죄면 이재명이도 유죄다. 이게 이화영이 변호인들이 한 얘기예요. 우리 우파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희들 변호인들이 먼저 그렇게 단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특검,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이죠. 이 법과 유용 의혹은 곧 이미 배소연이가 지금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배소연 유죄 판결이면 김혜경 유죄 판결이고 김혜경 유죄 판결이니까 당연히 이재명이 왜 이게 김혜경하고 둘 다 공범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배임 국고 손실 그리고 액수가 많아요. 자 이게 무려 4억 원. 그러니까 이제 배소연이를 갖다가 말이죠 채용한 거. 그래서 봉급 3억 원 나온 거. 관용차 이거 한 5, 6천만 원.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 이것도 뭐 수천만 원. 그 다음에 또 이 법과 이것도 수천만 원. 요걸 다 합치면 한 3억 7천에서 4억 정도에 달한다. 이 정도면요. 이 정도면은 한 뭐 징역 10년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정도로 중죄가 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법조계의 판단이.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딸들 그리고 민당 지도부가 일제히 나서서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이도 오늘 위중죄가 재판을 받을 때 치졸한 보복행위다. 이 국면을 바꾸기 위한 쇼다. 요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개딸들이 일제히 난리가 났어요. 지금 개딸들이 어느 정도로 지금 난리가 났느냐. 제명인의 마을에 들어와서 지금 이장님 소환 불응하십시오. 이런 제목이 글이 올라왔어요. 이재명의 마을에서 소환 불응이라고 이장님은 이재명이잖아요. 예. 자 그래서 여기에 말이죠. 오늘 오후 2시 기준에서 700명 이상이 요 글을 조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있고요. 이것들이 감히 이장님을 또 소환했다. 검사를 탄핵하자. 예,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홈페이지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 홈페이지인 당원 커뮤니티 블루 웨이브에도 한 당원이 나라가 구멍가게 수준이 됐다. 야당 전 대표를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데 힘없는 일반 서민한테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는가. 이것이 권력기관 개혁의 이유다. 자, 그래서 이 개딸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당 지도부도 일제히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해식 수석 대변인 말이죠. 검사 탄핵안 발의에 대한 보복이자 최혜병 특검안 국회 통과 그리고 윤 대통령 국회 탄핵 청원 129만 명 돌파에 따른 여론 악화. 그래서 정권 반탄용 쇼다. 기소로 보복하는 건 깡패라는 짓이다. 저희들이 깡패예요. 저희들이 깡패. 자 그러면서 말이죠.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 부부를 포토라인에 세워서 망신을 주려는 계획은 실패할 것이다. 검찰이 아무리 법과 원칙, 법치주의를 외친들 믿어주는 국민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이도 말이죠. 제가 이제 모두의 말씀을 드린 대로 무도한 정권이 정치 검찰을 이용해서 치졸하게 폭력적 보복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권의 유치한 이 행위조차도 국민과 함께 슬기롭게 이겨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박수현 의원도 이거는 정적 죽이기다.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이 보복이 분명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민주당의 탄압대책위원회는요. 정권의 위기 때마다 이재명을 제물로 삼는 윤 대통령과 정치검찰은 정권 수리한 방탄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오만에 가득 찬 무소불위의 검찰은 오명만 남은 유명무실, 아니 무명무실의 조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조국도 이 합세하고 있어요. 조국당. 그리고 김준영 이 인간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려고 과일과 샌드위치 구매 흔적을 찾느라 눈이 침침해졌을 검사를 위해서 돋보기를 보내야 되겠다. 이런 검찰 관계가 무섭다기보다도 안쓰러울 지경이다. 그리고요. 이재명까지 소환하겠다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망신을 주기 위한 사냥이자 정적 죽이기다. 자, 이렇게 지금 반발을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요 얘기는요. 앞으로 입법 과정, 한동훈 특검법이 있잖아요. 지금 조국당에서 요거 민주당 지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난리가 나서 합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다면은 이제 언제 소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소환이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동시에 이재명 부부가 소환이 될지 여기에 배수연까지 끼어서 아니면은 따로따로 소환이 될지는 이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은 아마도 동시 소환은 어렵고 일자는 달리하거나 아니면은 시간을 달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말이죠. 요 수사 검사, 이 칼잡이 검사들이 과연 누구일 것이냐. 그래서 말이죠. 이건 이제 이 공직선거법 위반과도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배임, 국고 손실죄이기 때문에 공공수사부에서 요 수사를 하는데,
공송수사부에서 수사를 담당한 그러니까 직접 신문한 요 검사는 문승태 검사라고 합니다. 자, 문승태 검사인데요. 이분은요, 고대법대를 나오고 연수원 37기예요. 그냥 연수원 37기 제가 항상 이 판검사들이 얘기할 때 한동훈을 예를 들어요. 왜? 한동훈을 예를 들어야 제일 이해가 빠르잖아요. 한동훈보다 10년 후배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 한 83, 4년생. 예,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갓 40인 때는 평검사예요. 예. 자, 그래서 이 문승태 이 검사는 부산 출신이고 고려대 법대를 나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 수사 능력이 탁월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분이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부장검사는 누구냐? 예, 부장검사는 허훈 부장검사라고 하는데요. 이 허훈 부장검사는 그 문승태 이 평검사 대비 비교해보면 2년 선배. 그러니까 연수원 35기가 되었고, 여기도 고려대 법대를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허훈도 상당히 센 그러한 수사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요, 이분의 경우에 고등학교는요, 지금 대일 외고를 나왔다. 예, 요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차장검사가 있잖아요. 부장검사 위에 차장검사가 있는데, 차장검사는요, 안병수 차장검사인데, 이 안병수 차장검사는 여러분들 이정섭 차장검사가 이제 지금 이제 이화영이 대북송금법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여러 가지 사건들 수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정섭을 타겟으로 해갖고 탄핵에 회부했어요. 그래서 탄핵을 회부해갖고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이정섭 후임으로 온 안병수 2차장 검사가 차장 검사가 되어 있고요. 이분은 충주 출신이고 연세대 경영제학과 출신이고, 지금 부장검사하고 비교해보면 3기 선배가 되겠습니다. 32기. 그리고 그 위에 지금 수원지검장의 경우에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김유철 지검장인데, 이번에 이제 이 김유철 지검장이 지금 내려가가지고요. 이분은 이제 연수원 29기고요. 지금 한동훈하고 같은 동기예요. 현대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법대 출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검에서 말이죠. 이 반부집회 부장검사를 했고요. 네, 그리고 서울 남부지검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김유철 검사는 또 친윤 라인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신임도 상당히 큰 검사다. 예,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수원지검의 수사 G 라인이 상당히 센 아주 능력 있는 검사들로 딱 포진하고 있어서 이거 징역 10년 가야죠. 이번에야말로. 그리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예, 국회에서 요거를 체포동의안 안에 부결시켜? 그러면 또 역풍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일단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여러 정황상 이게 불가피할 경우에는 바로 재판에 넘기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될 거다. 다만 속도를 내서 수사해야 될 것이 아니다. 왜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수연이 판결문 다 나와 있잖아요. 배수연 판결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김혜경이 이미 뭐 전부 공소장 다 나와 있잖아요. 요거 싹 합쳐버리면 이거 뭐 며칠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요거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저 이재명 부부를 동시 소환해서 동시에 법정 구속을 해가지고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하는 게 원칙이고, 그게 불가피할 경우는 지금 이원석이가 지금 뭐 이 작전을 좀 바꿨다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법 쪽에서. 그래서 반드시 재판에서 법정 구속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또 이어지는 저희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